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렌트카 여행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렌트카 여행 비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있죠. 첫 번째는 렌트카 제일 작은 사이즈 매뉴얼, 오토매틱이 아닌 매뉴얼로 빌린다. 그 다음에 숙소는 도미토리급, 그죠? 저렴한 숙소, 화장실도 없는 저렴한 숙소 또는 캠핑카 또는 캠핑장에서 숙소를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현지 식당은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갖고 간 라면, 햇반 이런 거로만 가지고 버틴다. 마트에 가서 조금 사서 먹고 핫도그 계속 먹으면서 다닌다. 이런 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공용 욕실을 사용하더라도 독실에서 자고 최소한 서너 번 정도는 맛집도 가고, 그죠? 차량은 안전하게 최소한 미드 사이즈 SUV 4x4 정도는 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용 영상 올리다 보니까 댓글로 저는 더 저렴하게 다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저는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여행의 컨셉은 그렇게 너무 쪼달리게 다니는 것보다는 최소한 할 거는 하고 먹을 거는 먹고 잠자는 거 좀 제대로 된 데서 자고 안전한 차량으로 다니는 게 제 여행의 컨셉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비용 제일 첫 번째는 이 렌트카를 잘 빌려야 되죠. 저렴하게,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공항 렌트카를 빌리는데 헐츠나 이비스 같은 프랜차이즈 렌트카에서도 빌려보고 다양한 회사도 빌려봤지만 이번 10월 여행에서는 로투스 렌트카, 현지 렌트카에서죠. 로투스 렌트카에서 빌렸습니다. 풀커버, 슈퍼커버라 부르던데 풀커버 보험을 포함해서 180만 원 정도에 빌렸던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일정에. 그것도 미리 완전히 결제를 해버리면 제일 저렴한데 저는 그래도 조금 찝찝하니까 현지 도착해서 결제하는 걸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내는 것보다는 조금 하루에 몇만 원씩 비쌌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보다는 조금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메이저는 조금 차량들이 마일리지가 조금 작은 차량들을 많이 주는데 로터스는 마일리지 6만 킬로 된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일리지 작은 걸 달라 그랬더니 지금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격 저렴하고 친절하고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은 있었던 것 같고요. 차량을 내가 원하는 소렌토, 스파티지 원하는 걸로 예약을 하면 그 차량을 딱 주는 거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메이저 렌터카 회사들은 무슨 급 차량을 예약하고 가서 비슷한 거를 주죠. 그런데 로터스는 차량 브랜드 그다음에 모델까지도 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10월이지만 비교적 괜찮은 가격으로 빌렸던 것 같고요. 친절하게 렌트카 리턴할 때도 아주 깔끔하게 사후 처리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렌트카 하시려면 아이슬란드 공항 로터스 렌트카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렌트카는 메이저 컴퍼니 렌트카를 쓰시라고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메이저 컴퍼니 회사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비, 그죠? 통행료, 주차비 이런 건데 연료비는 그때 당시에 한국이 1리터에 한 1,600원 정도 했을 때인데 아이슬란드는 리터에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로드 한 바퀴를 다 도는데 2,000km 정도 달리니까 보통 한 연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희는 한 500유로 정도 연료비 썼던 것 같고요. 주차비는 가는 곳곳마다 10,000원 정도
그죠? 최근에는 주차비를 예전에는 안 받던 장소도 새롭게 막 카메라를 달아놓고 주차 머신을 세워놓고 이러면서 주차비를 받는 장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이슬란드 여행을 위해서는 주차비가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터널 통행료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 꼭 써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숙소 지역에서도 대부분 숙소에 주차비가 필요 없는 곳들이 많지만 중간에 한두 세 번 정도는 또 주차비가 필요한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또 주차비 또 별도로 내셔야 되니까 쓰시고요. 저도 한 주차비 해가지고 한 150유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비용들은 다 마지막에 자막으로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 가서 링로드를 도는 동안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어트랙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차비는 더 늘어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숙박 비용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최소한 공용 욕실을 사용하더라도 나의 방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가능하면 조식을 제공하는 곳, 그리고 주차할 공간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숙소들을 주로 선정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숙박 비용이 저렴하진 않아요. 7, 8월은 너무 비싸고, 그죠? 10월 달이면 완전 최성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200유로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방 쓰는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전체 일정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숙박해보고 싶었던 숙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행지에 그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면 나의 여행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멋진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랜드마크 한 두 군데 정도의 숙박비를 조금 더 많이 들어도 숙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날은 좀 저렴한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을 하고 어떤 날은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박당 한 200에서 250유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북유럽 물가 숙박비 만만치 않은데 그 북유럽보다도 아이슬란드는 또 섬이니까 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숙박은 그 여행의 퀄리티죠. 그죠? 아끼려면 텐트 치고 자면 제일 싸죠. 10월에도.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 여행이 너무 힘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쓸 거는 쓰고 다녀야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식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식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한이 없지만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최소한 가봐야 되는 맛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그죠? 아이슬란드 링고스틴, 양고기, 대구 요리 이런 것들 괜찮은 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집들 한 서너 번 정도 가서 식사하는데, 그런 집 갈 때마다 보통 한 끼 1인당 한 4, 50유로 정도 듭니다. 카레 한 그릇만 먹어도 30유로 나오는 나라니까, 그죠? 그런 곳들 한 서너 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서 산 걸로 해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간 음식들, 그죠? 저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쌈장, 라면, 햇반 이런 거 몇 가지 기본으로 갖고 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식사 몇 끼 해결하고요. 조식은 보통 이제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 그래서 가능하면 허벌판들이 많으니까 조식을 제공하는 숙소를 잡아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고 그러다 보면 여행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밥 해먹고 치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여행하는 시간이 점점 더 바빠지니까 비용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거는 좀 먹고, 그다음에 여행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식사 해먹는 것도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가끔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가격들도 마지막 자막으로 식사 비용 얼마 들었는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링고스틴, 아이슬란드 여행 가시면 링고스틴은 맛집으로 가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싸지 않습니다. 링고스틴 먹고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랬더니 1인당 100유로 나오던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가셨으니까 한 번씩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시푸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아이슬란드 가시면은 현지 여행사들이 하는 현지 투어들이 있어요. 현지 투어들. 이거는 뭐냐면 렌트카로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현지 투어 가이드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투어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는 차량으로 못 들어가니까, 우리 차량으로는. 그래서 뭐 빙하 투어나 아이스 케이브 동굴 투어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것들 한 2번 정도 참여했었는데 그런 비용들 싸지 않습니다. 1인당 한 1-20만 원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라군이나 미바튼 온천 같은 현지 온천도 한번 가보셔야죠. 물론 무료 온천도 있긴 하지만 무료 온천을 뭐 간다 하더라도 블루라군이나 뭐 저런 시설 좋은 온천은 또 한번 가보시는 게 아이슬란드 여행의 백미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현지 투어 회사들이 개발한 현지 투어가 너무 많아요. 뭐 화산 투어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뭐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 2-3개, 작게는 1-2개 정도 현지 투어 참여해서 아이슬란드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래 투어는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내고 오로라 투어 하는 것도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오로라는 위치 선정을 잘하면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오로라 안 나오는 날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오로라 투어 하는 거 돈 들고 몸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나오는 날 좋은 위치에 깜깜한 데 가면 다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숙소를 잡으실 때 오로라를 볼 확률이 높은 그런 지역의 숙소를 잡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벌어지는 현지 투어 비용들,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니까, 뭐 아이슬란드 평생 한 번 가는 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작년 10월에 제가 갔을 때는 아이슬란드 화산이 액티브하게 움직일 때라 화산 투어를 하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저는 그냥 차량으로 가서 접근 가능한 데까지만 가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트 비용, 뭐 기타 이런 비용들인데,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비싼데 와인 가격은 다른 유럽에 비해서 비교적 나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이렇게 식사거리도 사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로 해결해야 될 뭐 스낵, 그죠? 초콜릿 같은 것도 사고 그러고 다녔는데, 뭐 맥주나 와인 같은 거는 따로 이제 전문 리코 스토어를 가셔야 되거든요. 리코 스토어 가보시면 맥주 값은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데, 와인 가격은 다른 중부 유럽에 비해서 오히려 또 물가 대비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여행을 하면서 술 드실 분들은 뭐 맥주도 좋지만 와인 정도 사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기타 비용으로 들었고요. 뭐 기념품 이런 거 뭐 살 거 별로 없고요. 뭐 기타 등등 해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현지 가시면 구할 수 있는 그 현지 울 스웨터 있어요. 그죠? 로바페이샤라는 울 스웨터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씩 구입하는 것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훌륭한 품질 좋은 그런 로바페이샤 스웨터. 예전에는 뭐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면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비싸져 가지고요. 30-40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여행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이슬란드의 로바페이샤 값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현지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트, 그죠? 그다음에 기타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서 자막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달 아이슬란드를 가시면 오로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3월달도 그렇고, 그래서 기왕 아이슬란드 여행 가실 거면 10월달에 시기를 맞춰서 가시면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